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어제 우리 국내 주가는 1750선을 넘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선뜻 어떤 펀드를 들어가야 될지 판단하기 쉽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펀드를 좀 고려하면 좋을지 슬기로운 펀드 생활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전욱 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펀드와 관련해서 이 최근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더 이제 펀드에 좀 관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그렇죠. 최근 시장도 올라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펀드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아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인데,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위 이제 틈새 펀드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쪽으로는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자금이 좀 이렇게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위 틈새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유형의 그런 펀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펀드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고 또 관심하고 고민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고민이 좀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틈새 펀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이 틈새 펀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모주 펀드인데요. 네. 이 올해 들어서 국내 공모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듯이 뭐 지난번에는 뭐 대한생명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상장을 했고요. 또 다음 달에는 뭐 삼성생명이라는 그러한 이 굉장히 큰 회사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러한 공모 시장이 올해 뭐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이 두각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 즉 공모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주 펀드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 보통 이제 펀드를 만드는 회사가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정하고 기관 투자가로서 공모주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배정을 받고요. 청약받은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상장한 후에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는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모주 펀드라는 게 우량 기업의 기업 공개에 참여를 해서요. 이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을 하는 그런 이 차익 거래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수익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이러한 이 공모가 있는 기간이 뭐 연간으로 봤을 때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가 있지 않는 기간에는 또 뭐 국공채라든가 이런 우량한 채권 등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깔고 나간다라는 그러한 또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공모주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모주 펀드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펀드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공모주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모든 이 재산을 공모주로 다 채울 수는 없을 텐데, 뭐 한도라든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공모주 펀드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은 주식을 보통 뭐 90% 이상 담아가는 게 항상 일상적인 모습이죠. 네. 근데 이 공모주 펀드는 공모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공모가 있다 해도 뭐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모주 펀드는 통상 자산의 한 70에서 90%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그런 국공채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에서 30% 정도를 이 공모주로 채워가는 그런 혼합형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 보통
이 업계에 나와 있는 공모주 펀드, 뭐 해외에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와 국내에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공모주 펀드의 특징이 보통 한 30% 이상 넘지 않는 주식의 비중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펀드의 경우는 자산의 10% 이내에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모주 펀드의 주식 투자 비중이 10%이 수준으로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지만 업계에 나와 있는 펀드 중에서 뭐 일부 주식 투자 한도가 뭐 좀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도 일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가지실 수 있는 의문이 10% 미만 정도 되고 10% 정도 된다면은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개인 투자가가 공모주 청약을 해서 투자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를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공모주 펀드 장점일 텐데 일단은 이 공모가 되는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그 이전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잖아요. 네. 이게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 상장이 되는 과정이 공모주인데 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사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게 과연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뭐 기업이 탄탄한 기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관한테 맡긴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개인들은 사실 공모주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물량을 보면 이제 보통 공모주 물량 같은 경우는요. 기관 투자가에게 거의 60에서 80%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기타 나머지가 개인 투자가에게 한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우리 사주 비중이 한 10에서 20% 정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이 공모주에 참여를 해서 배정받는 물량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개인 투자가가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이 공모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공모를 했을 때 내가 이 기업을 어느 정도 선까지 사들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개인 투자가가 사들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공모주 펀드를 투자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물량만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직접 공모주에 투자하는 경우에요. 이 청약일에 맞춰서 50%라는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모주 펀드에 만약에 개인이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이 50%라는 증거금 납부의 그런 부담이 없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주주는 이제 우리 사주의 경우에는 매각 제한 그런 그 부분도 있는데 펀드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대주주라든가 우리 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배정 후에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그러한 이 매각 제한 기간이 있는데 뭐 이 기관 투자가로서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매각 제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모주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금성이라든가 유동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투자했다가 팔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모주 펀드라는 게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IPO가 이제 공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업 공개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흘러갈지 시장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 예측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 주가가 공모가 된 이후에 좀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모주 펀드 개인들이 일단은 상장되기 전에만 참여를 하면은 그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를 이 펀드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그리고 뭐 보호 예수 기간도 없다는 점, 그리고 증거금 납입 부담도 없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단점으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공모주 펀드가 어떻습니까? 종류가 좀 많이 나와 있나요? 네, 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업계 공모주 펀드 현황인데요,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공모주 펀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주식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는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채권원화평의 상품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일반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보시면 평균 주식 비중이 뭐 연간으로 따져도요, 보통 뭐 30%를 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펀드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채권을 투자를 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다가 공모가 있으면 그때 공모에 참여해서 주식의 비중을 담는 그러한 형태의 펀드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익률은 이제 당연히 이제 주식형, 공격적인 주식형보다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 펀드는 이제 공모주 펀드, 물론 이제 공모를 한 이후에 가격들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뭐 심심찮게 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 주식형 펀드와 그리고 채권형 펀드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공모주 펀드에 올해 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실제로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뭐 대형 생보사들의 어떤 상장이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더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올해 들어서 공모주 펀드 자금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16일 기준으로 들어온 자금만 뭐 2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로부터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연초 이후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은 뭐 국내 주식형 펀드가 1.88%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면에 이 공모주 펀드는 2.43%의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공모주 펀드의 특징이라는 게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사이에 어떤 수익률이 위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올해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대형 그런 뭐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이 오히려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여러 가지 IPO 시장, 기업 공개 시장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경기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벌써 대한생명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고요. 기타 뭐 앞두고 있는 그런 여러 뭐 생보사들도 있고요. 또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공모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주 펀드 형태로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2000년도 들어서 올해 이 공모 시장은 가장 큰 그런 규모의 시장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해 공모 시장이 3조 3천억이었는데 올해 뭐 1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규모의 보통 한 3배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모습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올해 IPO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이 성과 수익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주요 펀드를 중심으로 좀 수익률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뭐 펀드 수익률을 보기 전에 뭐 올해 이제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로 기업 공개가 된 이 기업들의 상장 이후의 이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펀드 수익률로 이어지니까요. 네, 그렇죠. 보시면은 공모가 대비, 그러니까 공모 시초가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9%나 올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상장된 기업들의 이 주식 가격을 보면 네, 공모가에 비해서 시장에 진입한 첫 이제 시초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 거의 뭐 40%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기업 공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이면서 이 주식 가격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네.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는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이 우량한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상장이 됐을 때 이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모주 펀드는